당구공이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코끼리를 많이 죽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오면은 상금을 주겠다라는 게 시작이 돼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합성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때부터 플라스틱 사용량이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플라스틱이 내 주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더 이상 줄지는 않을 거예요. 감염병 시대가 더 이상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배달 음식 넣는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용하시고 땅에 묻었었을 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들을 이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나무나 옥수수 같은 자연계 물질에서 추출한 걸로 플라스틱을 만들면은 그것도 이제 바이오 매스 기반의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한 거를 우리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석유의 플라스틱을 썩는 거를 보신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팩트고요. 저희가 이제 가속화 테스트라는 거를 진행을 했었을 때 보통 페트 같은 경우는 200년이 걸린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폴리프로필렌이나 이런 것들은 500년, 1000년 걸린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이제 보고도 있는데, 사실 가속화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자연에서 정확하게 몇 년이 걸린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환경에 따라 사실 조금 틀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수백 년이 걸려야지만 석유의 플라스틱은 분해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인 거고요. 반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 그러니까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면은 분해가 쉽게 갈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정말 빠르게 분해시킬 수 있는 건 6개월 안에도 분해시킬 수가 있고요. 2년, 3년 정도 안에 분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옥수수계 플라스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편의점 가서 도시락을 드시면은 아래쪽에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대부분 옥수수계 플라스틱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옥수수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것들은 조금 딱딱한 특성들도 있지만 땅에 묻었을 때는 분해가 잘 가는 그런 소재들이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일회용 봉투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부들부들한 봉투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선형성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건 아주 가장 빨리 분해되는 플라스틱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국내 기업에서도 되게 많이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미생물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생물들이 달달한 당을 먹고서 거기서 배설되는 물질이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을 갖고서 만드는 것들을 쓰게 되면은, 그것들은 가장 좋은 거는 바다에 들어갔을 때 분해가 가장 빨리 된다라는 특징들이 있어서 지금 상용화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이런 세 종류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중요한 점은 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익을 내야지만 재활용 업체에서 그걸 받아다가 쓰시는데, 재활용 업체 현재 지금 구조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싸게 사서 가공해서 파시는 건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사실 지금은 편의점이나 특수 매장에서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재활용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쓰시고, 지금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해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거를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지금 최종적으로는 정말 이산화탄소 저감과 친환경적인 것들을 소비자들이 느끼시려면 우리가 쓰고 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매립을 시켜야겠죠.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게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고요. 원료부터 소비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 이미 한 50점 정도는 친환경 정책에 동참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고요. 우리가 부족한 50점을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고민은 소비자분들도 하셔야겠지만,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보시고서 그것들을 조금 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천 기술만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를 기업들이
대량으로 한번 생산을 해보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국민들한테 한번 전달해서 국민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올바른 소비 패턴을 조금 더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을 산업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실증화 사업이라는 걸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흔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일회용품들 쓰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스포츠 컴플렉스, 야구장, 축구장들에서 일회용품 드시고 음식 드시고 다 용기들은 다 버리시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아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기업들을 다 모셔다가 제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실증화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야구장에 경기가 관중들이 많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확산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보려고 지금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비싸지만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이라는 것들을 많이 전파를 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원하는 만큼 60점, 70점, 나아가서 100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제품 정도는 이제 기업들하고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또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과 그거를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용화 시킬 건지에 대한 단추만 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 관리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